안녕하십니까, 변호사TV의 김경현 변호사입니다. 이제 1월이 다가고 벌써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독님, 오늘 저 얼굴 잘 나오고 있나요? 괜찮아요?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지금 상태 좀 많이 안 좋은데, 원래도 안 좋은데 지금 더 안 좋아졌거든. 오늘은 이제 저 자랑부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뭐 자랑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변호사로서 제일 기분 좋은 소식, 2021년 법률사무소 빚의 첫 무죄를 받았습니다. 와. 작년에도 무죄를 몇 개 받았었는데 통계적으로 한 무죄율이 3%가 안 돼요. 100건이 이제 기소되면 3건도 무죄가 안 나는 거죠.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도주치상 플러스 사고 미조치, 그 의뢰인께서 뺑소니를 내고 도주했다, 이런 사실로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했거든요. 의뢰인께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무슨 갑자기 약식명령이 나왔냐, 정시재판을 청구해서 한 1년가량 다퉈서 그저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의뢰인이 사고를 냈는데 사고 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 이런 상황으로 속히 말하는 뺑소니, 그걸로 이제 공소사실이 있었어요. 이제 기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현수막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뭐 목격차를 샀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검정색 SUV 차량, 그런데 저희 의뢰인 차량은 검정색이 아니에요. 저희 의뢰인의 차량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특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퉈볼 만하다고 해서 피해자 증인신문도 하고 그 목격자라는 분도 증인신문해서 많이 다퉜어요. 1년가량. 결국 억울함을 풀어서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교통사고 관련해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보험사 관련된 문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감독님께서는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피해를 당하셨다든지 아니면 가해를 하셨다든지? 저는 뭐 교통사고 제가 내본 적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뭐 서 있는데 다쳤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가해를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음주도 해본 적은 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받거나 뭐 차를 받거나 상해를 입혀, 또는 중상해, 이래도 원칙적으로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뭐 사고 조치를 잘 취했어, 그랬으면 원칙적으로 기소가 되지 않아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런데 사고 조치 안 하고 도주하거나 뭐 피해자를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10일의 중과실이거나,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소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건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종합보험에 다 들어져 있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거든요.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려서 괜찮으십니까 하고 제 인적사항 알려드리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경찰관한테 신고를 하고, 그럼 이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제가 대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회사에 불렀다고 해도 경찰이 오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로 적용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제 인적사항까지 딱 깔끔하게 주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하십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데 특가 도주 차량으로 기소가 되면은 그 법정형이 징역형이랑 벌금형이에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 다음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예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또 보험에 들어져 있다고 해도 기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 근데 또 여기서 이어지는 문제가, 제가 사고를 당해서 대인 접수를 이제 받잖아요, 보험사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대인 접수랑 대물 접수를 빼버리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것도 알려드리겠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한 통 받으세요. 그때는 일단 자비로 결제를 하셔야죠. 진단서를 받은 다음에 그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으시면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두 개 서류를 접수해서 직접 청구를 하시면은 대인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핫한 이슈, 이제 음주운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작년에 크게 개정이 됐잖아요.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그런 것도 그냥 무조건 제가 음주운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 전에는 2번까지는 괜찮아, 요새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내가 초범이다, 뭐 이제 2번째다, 그런 걸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때는 지났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셨더라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꼭 응해주세요.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누군지 알아? 그런 거 이제 절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너그 수장이야 임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왜? 그런 거 절대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는 지인분들께서 야, 요즘에 그 보행신호 켜져도 우회전하면 안 된다던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일시정지선에 정차를 한 다음에 보행자들이 다 건너간 다음 우회전해야 돼요. 보행신호에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잘 지켜서
아무도 통행하시는 분이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행자 보호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마다 가료집을 발간하거든요. 과실 비율을 산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과실 비율 정보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분쟁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실 비율이 협의 안 되고 2번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법적 효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이에요. 심의를 받아보고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자랑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 이모저모 알아봤는데 이 영상 나가고 이제 다음 주가 설날이잖아요. 예, 민족 대명절. 비록 코로나로 많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동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운전 항상 조심해 주시고 명절에 약주 한 잔, 절대 맥주 한 잔, 뭐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고도 절대 운전대 잡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 하시던지 아니면 푹 주무시고 운전해 주시고 추석 끝나고 아마 저희가 시작해서 추석 끝나고 이제 이혼이 많이 발생한다. 설날 끝나고도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날에 모두 화목하게 행복한 명절 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경현 변호사였습니다.